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모지안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서 미얀마의 반쿠데타 시위 소식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미얀마 국민들은 국제사회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 유학생 그리고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들은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걱정에 애가 탈 텐데요. 우리도 이와 비슷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당장 여기서 무언가를 해줄 수는 없을지라도 함께 연대하고 고통을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익산에는요, 국악에 대한 마음만큼은 그야말로 일심동체인 가족이 있습니다. 김민수, 최미자 부부와 그리고 세 딸의 이야기인데요. 우연히 장구를 배우며 국악에 빠진 아빠이자 남편 김민수 씨의 영향으로 온 가족이 국악인으로 활동하게 됐다고 합니다. 국악에 대한 사랑으로 똘똘 뭉친 김민수 씨의 가족을 중국 결혼 이주민 여성 설령희 씨가 만나봤다고 하는데요. 흥으로 똘똘 뭉친 이 가족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국악에 대한 사랑으로 똘똘 뭉친 특별한 가족. 가족으로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냥 좋아요. 국악이 가진 힘과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는 국악 가족을 설령희 씨가 만나봤습니다. 국악을 하시는 분을 만나는 거로 제가 주인공을 알고 있는데 이 어린이집이네요? 혹시 국악을 하는 신동? 이 친구 이름은 원장님 가르쳐 줄까요? 쨍과리. 아이고 잘했어요. 박수. 이 중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을까요? 여긴가 보네요. 아, 장구. 아, 네. 어서 오세요. 장구 수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국악은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거기 때문에 국악을 잠깐 접해주려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부부에게는 놀라운 부캐가 있습니다. 국악예술단 소리매를 이끌고 있다는 건데요. 어린 시절부터 국악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김민수 씨. 그리고 부부는 일심동체라 했던가요? 국악을 향한 민수 씨의 애정은 아내 최미자 씨에게도 옮겨갔죠. 아버님이 옛날에 상해 소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술적인 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취미를 좀 배우다가 나중에 이제 문화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동악을 좀 정식으로 배웠죠. 부부의 연습실. 뒤늦게 시작했지만 남편 김민수 씨는 장구와 풍무를, 아내 최미자 씨는 한국 무용과 민요로 전통의 멋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것이라서 그런지 귀에 이렇게 들리고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덩이에요. 이게. 아, 네. 붕하고 따하고 같이 치면 아까 얘기했던 덩 그래요. 김민수 씨의 제자들 팀에서 설령희 씨도 장구를 배워봤는데요. 찾아잡는 것도 어색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바람처럼 휘몰아치는 장단에 신바람이 났습니다. 같이 단원들과 함께 같이 하니까 흥에 겨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정말 흥이 났어요. 정말 그 장단을 치면서. 제가 갑자기 고수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두 분은 얼마 정도 배우면 이 정도가 되는지 정말 궁금해요. 지금 한 달 정도 연습 좀 하고요. 한 달요? 네. 한 달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럼 천재시네요. 이렇게 부부가 같이 이렇게 장구도 하고 아까 살풀이 하는 것도 보았는데 두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두 분은 항시 같이 다녀가지고 이게 우리가 장구 칠 때 두 분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둘이 계속 이렇게 눈 마주치고 막 웃고 이러면 좀 떨어지라 그래요. 그때 누군가가 연습실을 찾아왔는데요. 부부의 둘째와 막내딸 희라 씨와 유라 씨입니다. 엄마 강아지. 싼 거 보니까 귀중한 악기인 것 같아요. 느낌이. 무슨 악기예요? 네, 이 악기는 건고라는 악기예요. 막내딸은 또 뭐 한대요? 막내딸은 판소리. 오늘 기대가 됩니다. 제가 한국 온 지 20년 됐는데 제일 못하는 것이 판소리예요. 우리 큰딸이 그 수행평가를 하면서 춘향가를 배웠어요. 그래 이제 그 틀어놨길래 저도 하도 여러 번 들어서 제가 한번 불러보니까 부르지 말래요.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라고.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얼마나 구박을 받는지 우리 큰딸. 도련님과 준양이가 사랑가로 한번 놀아보는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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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이로구라 내 사랑이야 엄마도 내 사랑아. 제가 사랑가 많이 들어봤는데 최고예요, 최고. 너무 이렇게 멋지게 부르는 사람 처음 보네, 진짜.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네. 업고 놀자. 업고 놀자. 음감이 너무 좋으세요, 진짜로. 어머, 네. 이럴 수가. 선생님이 달라요, 선생님. 아니에요. 부모님의 영향으로 늘 가까이서 국악을 접한 세 딸이 국악을 전공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둘째 딸 희라 씨는 검은고를 전공한 후 예술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울림이라고 할까? 이게 감동을 주네요, 이 악기가. 되게 기쁜 울림도 있고 검은고가 되게 남성적인데 멋있고 또 검은고 나름의 다양한 음역대로 연주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검은고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보니까 아까 연주하는데. 예. 지금은 온 가족이 국악인이지만 처음부터 모든 가족이 국악의 매력을 느꼈던 건 아니라고요. 국악을 처음에는 싫어했어요. 가족들이 이제 저 빼고 다 전공하고 취미 생활하고 이러면서 뭐 대회나 공연 보러 가거나 할 때 저 혼자 집에 남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어느새 보니까 제가 정가를 배우고 있고 경기민요를 배우고 있고 그러다가 검은고를 전공하고 있고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누가 강요하거나 애쓰지 않아도 다섯 식구는 하나둘 자연스럽게 전통가락에 녹아들었습니다. 나만 특별하게 한복을 입고 그런 판소리를 한다는 게 조금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도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나 홀로 그렇게 특별한 무대에 선보일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기회였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여수시립국악단원으로 활동 중인 큰딸 아라 씨의 빈자리가 아쉽지만 국악을 사랑하는 김민수 씨 가족은 오늘도 이 가족만의 방식으로 울림 있는 대화를 이어갑니다. 정말 이렇게 국악 가정은 처음 봐요. 너무 저는 흐뭇했어요. 그러면서 그 공연은 제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였어요.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떠들으시는데 깜짝 놀래버렸네요. 그냥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고 신이 나거든요. 제가 구경하는 것도. 선생님도 저희랑 같이 사시면 예술가가 될걸요. 이거 제가 한번 뚫어봐도 괜찮아요? 이거 한 번도 안 만져봤는데? 박수도 받았겠다. 용기를 내어 징 앞에 앉아보는데요. 오, 소리가? 악기마다 소리가 다르잖아요. 근데 어울려가지고 너무 멋진 화음이 나왔어요. 따로 들 때는 이런데. 뭐 몇 분 이렇게 몇 시간 불러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야 되는 그런 예술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제 쉬운 것은 아니죠. 이제. 개인의 기량을 연마하던 가족이 한 무대에 오르기 시작한 건 지난 2011년. 그 이후 국악가족에 대한 소문이 멀리 해외까지 퍼지며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국악의 흥겨움과 멋을 뽐내왔습니다. 공연을 많이 했어요. 전국 소외계층 순회 공연도 했고. 그 관객분들하고 소통할 수 없는 게 제일 크게 아쉬운 것 같아요. 거리두기를 해서라도 좋은 공연을 많이 보여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언젠가 다시 무대에서 덩실덩실 흥겨움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국악가족은 오늘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울리고 감동을 시키는 그런 전통적인 음악에 제가 오늘 한번 푹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 열정에 대해서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에 머무르지 않고 역량이 좀 높아져 가지고 진정한 예술인으로서 평가를 받고 실력 있는 예술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얼씨구 절씨구 김민수 국악가족 좋다. 서로가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며
국악이라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김민수 씨 가족. 서로에게 더욱 단단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소리의 멋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전북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올리베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베라고 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석사 과정 하고 있어요. 네, 아니 한국에서 꽤 오래 사신 것 같아요. 몇 년 사셨다고요? 아니요, 아마 거의 3년 동안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네, 아직 애기 단계에 있는데. 전주 말고 다른 도시에서도 살았다고 들었는데 혹시 네.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처음 왔을 때 2년 동안 부산에서 네. 살았어요. 그 부산에서 그 언어 학원 다니고 좀 언어 배웠어요. 네. 부산에서 좀 언어 좀 배우다가 네. 전주로 오신 전주로 거군요. 오셨어요. 전주로 그럼 이제 유학 어쨌든 공부를 하러 오신 거잖아요, 대학교에. 네네. 이유가 뭐예요? 전주로 오신 이유가? 제가 식품영양학과 공부 위해서 네. 전주 음식 도시의 소식 들어본 적이 있어서 네. 제가 그 음식에 대해 공부하면 전주 가야 돼요. 그 전주 대학교 중 네. 전북대학교 프로그램 그거 보고 그 좋은 대학교 생각했는데요. 전북대학교 선택했어요. 와보니까 어때요? 전주에 와보니까 진짜 맛집이 많아요? 예, 진짜 맛집 많아요. 전주 음식 진짜 맛있어요. 전주 음식은 다른 지역보다 아마 최고예요.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었어요? 제가 대부분 고기 들어가는 음식 좋아요. 비빔밥, 도수 비빔밥. 하지만 면 종류에서는 잡채 제일 좋아요. 전주 잡채는 너무 맛있어요. 전주 잡채가 맛있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일단은 언어적인 차이가 가장 힘들겠어요, 유학생으로 네네네. 살면서. 네. 그러면은 언어적인 거 말고 또 혹시 한국 살면서 이게 좀 힘들더라 이런 거 좀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서 몇 명 있는데 음식에 대해 제가 원래는 다양한 음식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편해요. 다른 친구 대해서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국 음식 맛은 여러 맛 같이 협합하는 음식, 단맛 있고 매운맛 다 한 음식 들어가서요. 네네네. 예를 들면 제 나라에서는 한 음식은 한 맛, 매운 음식은 매워, 매우면 매워, 단맛이면 단맛.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하나의 음식이 여러 가지 맛이 느껴지는 게 좀 좀 어색했어요? 어색했어요. 그런 음식이 뭐가 있죠? 예를 기억나는 게 들면 있어요? 양념치킨, 단맛 있고 매운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총 그게 조금 네, 어색하고 좀 어색하고,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K-드라마 너무 인기예요?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K-드라마, K-팝 많이 사랑해요. 하지만 그거밖에 아마 모르겠어요. 네, 저도요. 한국에는 처음 노출 경험은 K-드라마, 대장금. 그거 봤어요. 너무 옷 예뻐요. 음식도 너무 신기해요.
궁금해요. 그 관심이 생겼어요. 그로부터 그 다른 한국 문화자에 점점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왔을 때 그 한국 생각 너무 빨라요. 속도 너무 빨라요. 한국 사람 빨리빨리 좀 당황스럽고요. 그 우리나라보단 좀 느린 편이에요. 그거 꽤 익숙하는 시간은 꽤 오래 걸렸어요. 여기 어쨌든 지금 전주로 유학을 온 거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국어국문학과예요. 전 이 점에서 좀 놀랐어요. 어떻게 국어국문학을 전공할 생각을 했는지. 사실은 그 작가가 되고 싶다는 소원이 있어요. 작가요? 네. 왜요? 그 어렸을 때부터 글을 쓰는 취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미래에도 같은 행동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말로 그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문법도 좀 다르고 그 표현할 수 있는 거 달라서 제 감정을 더 열심히 했었으면 제 감정을 또 잘 표현할 수 있어요. 보니까 여기 와서 한국어를 배운 게 아니라 예전에 우크라이나 때부터 한국어를 배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한국어를 접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너무 오래된 이야기예요. 네네네네. 사실은 그 아마 5년 전에 처음에 한국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인터넷 덕분에. 네네네네. 그랬어요. 네, 그리고 한국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와, 발음도 소리도 음악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 언어로 말하고 싶어요. 이제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2개월째 생활하고 있는데 음식 좀 맞는 것 같아요, 입맛에? 사실은 그 한국에 오기 전에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한국 음식 같은 거 많이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어머니도 김치를 담겨주셨어요. 김치요? 네. 김치 맵지 않아요? 매웠어요, 그때. 어머니가 너무 열심히 고추를 담겨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사람이요. 네. 오. 그래서 많이 익숙해졌고 그 지금 김치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김치를 좋아한다고요, 가장? 왜요? 잘 모르는데요. 그냥 그 입에 너무 잘 맞아요. 아니 근데 부모님도 그러면 김치를 담그실 줄 아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다 해요? 인터넷에서 읽어봤어요. 딸이 좋아하니까. 네. 여기 이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 생각만 안 하고 남에 대해서 좀 배려하고 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저도 또 좋은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될 수 있어요. Every day starts with the morning, open my eyes, okay. Stepping out of my bed, feeling good things are heading my way. Brand new page of my story will begin today. No one can take that away from me. (1970년대) 설립된 전북 전주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교과는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김동진이 작곡했는데 일제의 흔적이 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일본 대중가요인 엔카 느낌이 짙게 밴 행진곡풍에 학도, 선열의 유덕과 같은 군국주의적인 단어들이 가사로 쓰였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해 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교과 교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이 직접 의견을 내 가사를 만들고 K-팝 멜로디에 담아 요즘 정서에 맞는 교과로 탈바꿈했습니다.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하다가 지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사로 만들어지고 리듬은 굉장히 밝으면서도. 지난 2019년 전북 지역 초중고교를 모두 확인한 결과 25개 학교에서 친일 작곡가가 만든 교과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10곳은 교과를 바꿨지만
나머지 학교들은 지금도 일제의 흔적이 남은 교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일부 동문들이 교가에 역사와 전통이 담겨 있다며 교가 변경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까지 나머지 학교의 교가 교체를 마무리하고 학교 안에 남아있는 다른 일제 잔재도 청산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학교에는 교훈, 교표, 교목 등 일본 제국주 잔재들, 즉 권위주의 문화들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편 전북대와 원광대 등 일부 대학교의 교가도 친일 인사가 작사나 작곡한 것이 확인돼 교가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익산시가 시민단체와 함께 아이스팩 재활용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익산시는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 등 97곳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수거와 운반을 담당하고 시민단체인 희망과 대안은 세척과 소독을 거쳐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등에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 시민들이 아이스팩 5개를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면 20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1장과 교환해 주기로 했습니다. 친환경적인 소비 문화를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요. 이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제시가 고용노동부의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에 재선정돼 3년간 6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직원들에게 공동주택을 기숙사로 제공하면 1인당 최대 3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월 130명에게 일자리 창출과 함께 김제에서 먹고 쓰고 머물 수가 있어서 우리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가공품을 카카오톡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완주군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카카오 커머스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쇼핑하기에 완주 로컬관을 개설하고 생강 젤리 등 50개 제품을 판매합니다. 임실군이 연말까지 치즈 테마파크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펼칩니다. 이번 공연은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주말과 공휴일에 마술과 서커스, 인형극과 농악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게 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남원시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남원형 다문화 가정 정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국적 취득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던가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하면 교육비를 지급하는 등 정책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면서 또 실질적인데요. 소소하긴 해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 다문화 가정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